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범준 작가님이 지은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30살 고시 오수생을 1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든 기적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범준, SK 브로드밴드, 삼성 SDS를 거쳐 현재 LG U+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13권의 책을 출간한 저자이자 LG그룹, 삼성그룹, 현대기아차그룹, KB금융그룹 등의 대기업과 서울시, 경기도, 한국과학기술원, 국방부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교육기관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전파하는 강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가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매일 책 읽기를 결심하게 된 것은 경력이 쌓여감에도 불안했던 직장 생활, 커가는 아이들의 교육과 가족 부양에 대한 간절함, 고시 실패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는 것 같은 절망감 등을 반전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실제로 저자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 취미였던 독서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여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 한 회사의 직장인이라는 타이틀 외에 저자, 그리고 강연자로서의 새로운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또 설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책을 권한다. 다만 진정으로 독서를 통해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책 선택부터 읽는 방법까지 철저히 지금, 여기, 현실에 꼭 맞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고민이 바탕이 된 독서만이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네, 그럼 프롤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책을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정국을 루비는 강연자가 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결국 조직을 나와 작은 가게 하나라도 내야겠다는 막연한 소망만 있을 뿐이었다. 나도 남들이 사는 대로 비슷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 것이란 생각만 했다. 8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차렸다가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 차장처럼 말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했다. 좋은 방향으로의 아름다운 변화였다. 그 변화의 도구는 바로 책이었다. 제대로 된 독서를 시작하면서 회사에 다니느라 몰랐던, 가족을 부양하느라 외면했던 내 잠재력을 만나게 되었다. 그 잠재력을 현실 세계에 펼치는 법을 책에서 배웠다. 그렇게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기 시작했다. 습관이라는 마법. 일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매일 행하고 있는 자신만의 습관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직장에서 두서너 층 정도는 계단으로 오르기,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저녁마다 일기 쓰기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습관이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걸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TV 편성표만 봐도 하루에 꼭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하지만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생의 성공 비결로 만든 이 사소한 습관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을 위대함에 이르는 길이란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만 바라본다. 습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일상이, 인생의 수준이 달라짐을 모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영어 단어를 외우던 습관으로 한 아이가 동시 통역이 가능할 만큼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좋은 습관이 가져온 아름다운 결과다. 그 반대도 있다. 폭식하는 습관 때문에 살이 찌고 몸이 둔해져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는 경우다. 우리 삶은 대단한 게 아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물일 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다.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가지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내게도 현재의 삶을 긍정하며 미래의 인생에 희망을 품게 만든 좋은 습관 하나가 있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이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그것은 단지 취미로서 가볍게 읽는 수준이었을 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실제로도 성인이 되어서 상당 기간 동안 독서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인생의 고비에서 무의미한 취미가 아닌 전략적인 습관으로 책을 읽어보자고 다짐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독서는 내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들까지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성취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다. 독서는 세상 그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제고 어느 때고 만날 수 있는 가벼운 행동이다. 하지만 그것을 전략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는 생활형 독서로 만들자. 책은 나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무의미한 TV 시청, 그보다 더 무의미한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등으로 인생의 시간을 갉아먹던 내가 극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바로 그때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미래에 투자하는 책 읽기. 그때 나는 직장생활 10년을 갓 넘기고 있었다. 회사를 언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가정을 제대로 부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시 책을 읽기로 했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30권 정도 읽었을 때는 잡념으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맑아졌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일이 사라졌다. 100권을 읽고 나자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자신이 붙었다. 특히 영업사원인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중요했는데 영업과 대화법에 대한 책을 읽으며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야깃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365권이 넘어서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든 일에 불평, 불만을 일삼던 과거의 나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 1년 남짓의 기간에 일어난 변화였다. 그렇게 시작한 책 읽기는 이제 10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도 변화는 계속됐다. 약 1,000권의 책을 읽었던 3년째에는 회사로 말하라라는 첫 책을 집필 출간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말과 대화, 글과 언어 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에 주목하면서 관련 분야의 책
15,000여 권 이상을 구입해 읽었으며 결국 현재까지 13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다. 작년에 출간한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는 1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모두 꿈 같은 일이다. 취미로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라면 지금처럼 즐겁게 읽으면 된다. 하지만 나처럼 책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것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고 싶다면 투자 수단으로서의 책 읽기를 권한다. 생활처럼 습관처럼 매일 책을 읽으며 미래에 투자하라. 책을 읽으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밥 한 끼를 걸은 것처럼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독서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전략이 더욱 핵심이 되어야 한다. 매일 잘 계획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고 살이 빠지는 것처럼 매일 잘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책을 읽어야 차곡차곡 지식이 쌓이고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된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읽어야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해내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막상 매일 책 읽기에 도전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켜는 일은 굳이 습관을 들이려고 맘먹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책을 펼치는 일을 생활처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책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바꿔준 책, 그리고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 책이 나를 살렸다. 제2장, 우리는 그동안 책을 잘못 읽어왔다. 제3장,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제4장, 생활형 독서가에게 맞는 책 읽기. 제5장, 독서를 인생의 무기로 만드는 방법. 제6장, 나는 매일 이렇게 읽었다. 제7장, 책과 잘 이별할 줄 알아야 진정한 독서가.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항상 책에서 얻었다. 벨 훅스. 살기 위해 다시 책을 찾다. 내가 책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입사한 지 10여 년, 결혼하고 몇 년 지난 후였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한참 지나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지난 실패에 대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를 체근하며 학대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하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 악착같이 술자리를 전전하고 기가하는 일이 잦았다.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수준을 맞춰 보겠다고 평일엔 골프 연습장에, 기회만 되면 라운딩을 하러 다녔다. 내 주변에는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재테크에 열중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시절 나는 그냥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다. 그 사이 점점 고학력, 고스펙의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 내게는 소위
짬밥 이외에 내세울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승진에 앞서가는 동기를 보며 신세 한탄만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부모님은 평범해진 아들에게 실망했고, 아이를 뒤치다거리에 시달리는 아내는 남편을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다. 결국 독서만이 힘이다.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째서 나는 독서를 선택했을까? 막연하게나마 책은 한 사회, 한 나라를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라는 한 명의 사람은 얼마든지 그리고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2008년 불온 서적 사건이 있었다. 국방부에서 몇몇 책들을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내용의 책으로 보고 불온한 책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 및 소지를 금지시켰던 일이다. 그런데 불온 서적 책들 중에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쓴 책, 이미 대학교의 교양 수업 교재로 사용 중인 책도 있었다. 우스운 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온 서적을 더 찾아 읽었다는 사실이다. 한 서점에는 불온 서적 코너가 아예 따로 있었다. 읽지 말라고 한 책을 사람들이 더 찾아 읽게 되었다. 군인들마저 휴가를 나와 그 책을 읽는 상황이 발생했다. 책은 거대한 힘이다 라는 레닌의 말처럼 독서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바꿔놓을 만한 파워풀한 도구다. 불온서적이라는 기준 역시 책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두려워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라. 기득권 세력은 대중이 어리석은 편이 체제와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지고 흔드는 데 편하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러 음악이나 스포츠 등을 대대적으로 권장하며 대중의 시간을 소비하게 부추긴 일도 있었다. 대중이 그저 재미만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바란 것이다. 한 고위 공무원이 내뱉었다는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 역시 그런 시각에서 비롯된 말일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음 자체를 거부하는 측면에서 보면 독서는 일종의 혁명이다. 책을 읽는 행위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로 인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와 체제의 발전을 기대한다. 그래서 불온서적 사건은 내게 책의 힘을 재확인시켜준 일이었다. 그래서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인생에 한 번은 찐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면 지푸라기도 잡게 된다. 나는 책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도전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 이미 수백 권의 책을 읽어온 내가 아무 변화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책을 읽어온 방식이 틀렸다는 증거인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다는 걸까? 그 힌트를 얻게 된 건 아주 우연히 번역서를 출간한 아는 형님을 만나면서였다. 그 형님은 20여 년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외서를 번역해서 출간했다고 했다. 그 책은 나름 깊이 있는 경제학 교양서에 페이지도 무려 300쪽에 달했다. 형님은 IT 분야 한 길만 걸어왔고 그동안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서 그 소식은 내게 꽤나 충격이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